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 보는 시간이죠.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퓨릿인데요. 퓨릿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액 첨가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사업은 반도체 EL 소재라는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이 좀 활용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하모니, 어저께는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조금 보긴 해야겠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띄어진다면 퓨릿도 역시나 박스권 돌파에 대한 시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나우텍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전년비 영업이익이 40%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리튬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CATL 쪽에서 리튬 공장에 감산에 좀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앨범알, 그러니까 세계 1위 리튬 채굴 기업이죠. 이쪽에서도 리튬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호재를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이 좀 멈췄습니다. 그럼 하락이 멈춘 게 지금 아직 상승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찍어가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그러한 영향이 좀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동국산업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도금 강판 얼마 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올해 8월이죠. 4680 배터리를,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지금 생산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TCC 스틸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그다음에 지금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니케이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어떤 저항은 좀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KT 한번 좀 보실게요. KT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의 또 대장 중에 하나죠. 올해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23% 정도 급등의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의 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오후장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던 것이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움직였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KT 역시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물 소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D-Day가 26일이기 때문에요. 경계감이 조금 있지만 오늘 역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역시 관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략주 시간인데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뉴스 한번 좀 보실게요. 정유사 미래 먹거리 낙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정유사들이 지금 발빠르게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자회사죠. SKM 무브라든지 그다음에 GS 칼텍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너무 큰 종목은 아직까지는 이 액침 냉각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종목들이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좀 보실까요? 팹리스인데 반도체에서는 최근에 팹리스 하면 떠오르는 종목,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하면 이제 제주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팹리스 하면은 공장이 없이 설계 위주의 어떤 기업이다라고 좀 아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AI라든지 이런 어떤 자동차, 전장까지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팹리스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많이 보신 어떤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두 가지 뉴스가 오늘 굉장히 저는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서도 종목은 오늘 GST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제가 3만 원 초반대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스크러버 장비, 그다음에 칠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TSMC 쪽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쪽 호재성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액침 냉각기를 작년 10월 23일 날 출하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이라는 건 결국 발열에 대한 문제를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잡을 건가인데요. 일단 수냉식이고 공냉식이 있다. 근데 이제 수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대감 하면은 보통 비싼 종목이 많다라고 좀 여겨지기 쉬운데 동사 같은 경우는 PBR이 1.8배,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도 8배 수준으로서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요. 42,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